지갑 속에 6천억 원은 없다고 말하면서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는 40조 원어치 물건을 싹쓸이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그 세입자는 월세 50만 원이 밀려 집주인에게 나중에 파뮤나 커피로 대신 내면 안 될까요? 라고 사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웃 나라인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왜 다시 한국의 보람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바스 악티프라는 외교 원칙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말로 풀면 자유롭고 능동적인 외교이며, 우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교류하며 유럽과도 손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무기를 살 때도 한 나라에서 몰아서 사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사모으는 이른바 무기 백화점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는 시장에서 파는 일반적인 가전제품과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자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정비하는 도구도 다르며 심지어 들어가는 나사 하나까지도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비유하자면 거실에는 삼성 TV를 두고 주방에는 LG 냉장고를, 안방에는 애플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 가전제품들이 서로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 집안에 리모컨만 수십 개가 굴러다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관리비는 몇 배로 들고 고장이 나면 각 나라의 기사를 따로 불러야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인도네시아가 고집해온 이 원칙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덫의 첫 번째 주인공은 프랑스의 명품 전투기 라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줄 분담금 6천억 원은 없다고 하면서 프랑스에는 무려 1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라팔 42대를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법한 일이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가 산 것은 절반짜리 전투기였습니다. 프랑스가 전투기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절대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는 전투기가 하늘에서 적을 어떻게 찾아내고 아군을 어떻게 식별하며 전파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도네시아는 전투기를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국이 레이더 시스템을 바꾸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 거액의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냈는데 정작 집 열쇠는 프랑스가 쥐고 있는 격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못하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튀르키예에서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 칸을 48배나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미국산은 단 하나도 넣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무기 수출을 통제해서 자신들이 전투기를 못 쓰게 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최고급 세단을 만들어주되 전 세계에서 가장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의 엔진은 빼고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전투기에는 미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게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14조 원짜리 계약서를 썼지만 정작 하늘을 날아다닐 심장인 엔진이 없는 종이 위의 전투기를 산 셈이 되었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된 택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적인 실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북한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2025년 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기술 협력 약속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큰 손인 미국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사려고 했던 최신형 전투기 F-15EX의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우리 기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나라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주인과 싸우고 영구 출입 금지를 당한 손님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자신들이 외면했던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10년 넘게 묵묵히 전투기를 만들어 온 나라, 기술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공장까지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가장 친절한 파트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해외 이곳저곳에서 산더미 같은 숙제만 받아오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보라매 KF-21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라매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말이죠. 이는 세계 항공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능은 어떤가요? 보라매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를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어 장착했습니다. 프랑스가 소스코드를 잠가버렸던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만든 눈을 가졌기에 우리 마음대로 성능을 높이고 고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다른 나라 유명 전투기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가격까지 착하니 전 세계가 보라매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보라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성능 좋은 전투기가 급히 필요한데 보라매를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보라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성껏 차려놓은 맛있는 밥상에 인도네시아가 숟가락을 놓아버리자 그 빈자리에 다른 귀한 손님들이 앉겠다고 찾아온 셈입니다. 이제 급해진 건 우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당장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필요한데 프랑스산은 마음대로 못 쓰고 튀르키예산은 엔진이 없고 미국산은 거절당했으니까요. 결국 모든 조건을 따져봐도 가장 믿음직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는 한국의 보라매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를 쳤던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들이 우리 전투기를 사주면 더 많은 전투기를 찍어낼 수 있고 그러면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더 낮아져서 우리 군도 이익을 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미래를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다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전적이 있습니다. 전투기 분담금뿐만 아니라 잠수함 계약에서도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죠. 특히 최근 북한과 손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소중한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한 번 어긴 약속은 2번, 3번도 어길 수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부는 고민 끝에 일단 인도네시아의 사정을 조금 봐주기로 했습니다. 밀린 돈 1조 원가량을 깎아주기로 합의한 것이죠. 대신 기술을 넘겨주는 양을 줄이고 나중에 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권리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큰 시장을 놓치지 말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2026년 4월이면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쏠릴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약속 보따리를 들고 올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어떤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매달리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라매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넓은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보라매의 가치를 알아주는 나라는 많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다시는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고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보다 진실한 파트너 한 명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40조 원의 쇼핑백이 찢어지고 난 뒤에야 그들은 곁에 있던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힘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연구원들의 땀방울,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모여 지금의 보라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의 하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잘못을 덮고 다시 함께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이야기와 경제 이슈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충분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차가운 쇳덩이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믿고 의지하는 뜨거운 약속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레이더는 적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파트너가 쥔 진심의 크기를 비추는 마음입니다.